안녕하세요, 왓츠입니다. 오늘은 해밀턴의 신형 모델을 리뷰해보려 합니다. 바로 얼마 전 출시된 인트라매틱 크로노그래프 H 모델인데요. 언뜻 보면 기존의 인트라매틱과 비슷해 보이지만 베이스로 삼는 원작 모델 자체가 다르고 무엇보다 구동 방식에 가장 큰 차이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존 인트라매틱의 경우 1969년에 출시된 최초의 자동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 칼리버 11이 탑재된 11002-3 모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반면 오늘 리뷰할 크로노그래프 H는 빈자의 호이어라 불리는 해밀턴의 7723 모델을 베이스로 두고 있는데요. 이 모델은 화이트 다이얼인 타입 A와 블랙 다이얼인 타입 B로 나왔었는데 이번에 나온 크로노그래프 H도 화이트와 블랙 두 가지 다이얼로 나왔죠. 확실히 스포티한 기존 모델과는 다르게 기계식 시계의 전성기였던 60년대 감성을 그대로 계승하려 한 것 같고요. 번외적으로는 태그 호이어 최초의 까레라 모델인 3647S의 느낌도 나는 것 같네요. 무튼 더 자세한 이야기는 중반부에서 나눠보도록 하고요. 간만에 등장한 이 잘생긴 팬덤 모델에는 어떤 마성이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소성 있는 팬더 얼굴을 가진 크로노그래프 H는 에타사가 새롭게 공급한 칼리버 H51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 H51은 에타 7753을 베이스로 두고 있는데 모그룹인 스와치의 브랜드들 중에서는 최초로 탑재된 사례라고 합니다. 들리는 소문에서는 에타사가 해밀턴만을 위해 제작했다고 하고요. 저처럼 특이 취향의 감성을 자극할 핸드와인딩 방식의 무브먼트입니다. 매뉴팩처처럼 아예 새롭게 창작된 무브는 아니지만 오랜 기간 폭넓게 공유된 무브를 베이스로 둔 만큼 오차율이나 내구성 면에서는 신뢰도가 높고요. 안 그래도 공급이 적은 핸드와인딩 방식의 크로노 모델들 중에서도 디자인이나 리테일가 면에서 사실상 라이벌이 없는 유일무이한 모델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수동 크로노를 맛보려면 같은 스와치에서 찾아보더라도 오메가의 문워치까지 가야 맛볼 수 있는데 신형이 나오면서 급상승한 리테일가를 보면 왜 대체 불가인지 딱 감이 오시죠. 거기다 대다수가 선호하는 팬더 다이얼의 옵션은 내가 짱이다 하고 각인시키는 점인데요. 리버스 팬더의 블랙 다이얼도 충분히 매력적이지만 세월을 받은 듯한 아이보리 톤의 다이얼이 60년대의 감성을 더 강하게 품고 있는 것 같고 헤리티지 면에서도 타입 A 모델의 생산기간이 훨씬 짧기 때문에 희소성에 대한 의미부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태그 호이어의 첫 번째 까레라의 맛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우면서 부러운 소문은 원작이 된 모델들의 당시 출시가가 99.5달러였다는 점입니다. 이게 정확한 사실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는데 원작 모델들의 현재 시세가 1,500달러 정도인 걸 보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네요. 이렇게 예쁜 시계를 10만원에? 무튼 당시에는 미니멀한 36mm 사이즈로 나왔었지만 현대에 재발매되면서 사이즈는 40mm로 커졌고요. 탑재된 칼리버 H51이 오토 방식인 칼리버 H31에 로터를 제거한 무브이기도 해서 두께가 좀 얇아졌을 거라 생각했는데 높게 솟은 박스 형태의 동글라스 때문에 두께는 14mm 중반대로 기존 모델과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3달 전쯤에 리뷰했던 롱크로노와 착용감이 비슷했는데요. 두께가 3mm나 얇은 모델이었는데 케이스 형태가 비슷해서인지 두께로 인한 불편함은 없었고요. 오히려 경사진 러그의 디자인 덕에 생각보다 손목에 잘 감겼습니다. 하지만 케이스를 측면에서 보게 되면 밥통처럼 느끼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케이스는 대부분이 폴리시드로 마감되어 있는데요. 개인적인 취향에선 브러싱 케이스를 선호하지만 원작의 느낌을 살린 케이스의 디자인을 보고 제 취향은 잠깐 집어 넣어놨습니다. 그만큼 오리지널의 모습을 잘 담아냈다고 볼 수 있는데요. 60년대 복고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전형적인 디자인이면서 마감적인 부분도 로고의 날렵한 피니싱을 보면 준수한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와인딩 할 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큼지막한 용도는 정말 쾌적하다라고 느꼈는데요. 제가 애정하는 문워치의 치명적인 단점이 와인딩 할 때 너무 불편하다는 점이었는데 별도의 크라운 가드도 없을 뿐더러 문워치에 비해 톡 튀어나오고 큰 크기의 용도는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와인딩감도 너무 스무스하거나 뻑뻑하지 않은 적당한 텐션을 갖고 있고요. 카키필드와 비슷한 정도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톱워치의 조작감은 7753 특유의 느낌이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어느 정도 힘을 가해야 눌러지기 때문에 개선 좀 해줬으면 좋겠지만 베이스 무브의 고유 특성인지라 이 부분은 그냥 익숙해지면 괜찮아지겠죠. 다이얼의 전체적인 느낌은 여러 번 강조했듯이 60년대 복고 느낌이 묻어나는데요. 개인적으로 해밀턴이라는 브랜드는 매니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잘 캐치하고 이런 복고류의 디자인도 잘 뽑는 브랜드라 생각하는데 그런 점들이 이번 크로노그래프 H에
고스란히 담긴 것 같습니다. 기존 모델도 복각에 충실하게 나왔던 모델이었지만 레트로함이 부족한 모습을 보고 아쉬움을 토로하는 매니아들이 많았었기에 이 크로노그래프 H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나온 모델인 것 같고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높게 솟은 도면 글라스는 복고 느낌의 종지부를 찍어주네요. 운모 글라스였다면 개인 취향에서 훨씬 더 마음에 들었겠지만 모든 분들이 저 같은 취향이 아니기에 대중성과 내구성을 위해서 사파이어 글라스가 채택되었고, 글라스의 내부에는 무반사 코팅 처리하여 미적인 부분과 시인성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구분하기 쉽게 블랙과 화이트로 분리했던 다이얼의 색상은 노루 익은 듯한 느낌의 연한 아이보리 색상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핸즈와 인덱스 모서리에 위치한 살구수 야광과도 궁합이 좋은 색상인데 이 때문에 훨씬 레트로한 감성이 풍깁니다. 야광 도료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밝기나 지속용으로 보면 C3 도료의 확률이 높고요. 살구색으로 라즘 처리를 해준 부분은 기존 모델과 다른 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6시 방향에 있던 데이트 창이 삭제되었고 이너 타키미터의 색상 또한 다이얼에 흡수된 듯이 동일한 색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존 모델과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이렇게 차이를 둔 근본적인 이유는 오리지널과의 싱크로율을 높이기 위해서겠죠. 아무튼 다이얼에서 가장 키포인트는 3시와 9시에 위치한 2카운터 서브 다이얼인데요. 팬더 크로노를 만드는 근원이자 가장 매력적인 점으로 볼 수 있는데 3시는 30분 단위, 9시는 세컨핸즈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작동시키면 크로노 초침이 다이얼을 한 바퀴 돌 때마다 3시 방향의 세컨핸즈가 한 칸씩 움직이는 것으로 경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상생활에서 과연 쓸 일이 있을까 싶지만 라면을 끓일 때, 그리고 라면을 끓일 때, 또 라면을 끓일 때 사용하면 좋다는 의미부여가 필요하겠죠. 보통 카켓필드를 통해 복고 풍요수 좀 했는지 다이얼과 케이스 그리고 구동 방식까지 정말 완벽하리만큼 복고 감성이 잘 구현됐다고 생각하고요. 메시 스트랩 또한 체결되어 있는 버클부를 보면 얼마나 심혈을 기울인 모델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올해는 메시 스트랩류를 선호하지 않는 편인데 앞 영상이 파이오니어에서도 새삼 느꼈지만 메시 스트랩의 편안함은 으뜸인 것 같네요. 만약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메시 스트랩으로 선택하시고 가죽 스트랩은 좀 더 저렴한 사제나 맞춤 제작 스트랩으로 하시는 게 경제적으로 좋을 것 같고요. 이번 크로노그래프 H의 리테일가는 메시 스트랩 기준으로 288만원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수동 모델들의 리테일가가 더 높게 책정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모델은 오토 모델인 기존 모델보다 20만원가량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는데요. 무튼 고민 중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온라인 백화점몰을 통해서 구매하는 게 훨씬 저렴하게 겟하실 수 있는 방법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시계를 대여해준 이모군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왓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